안녕하십니까. 확률 통계 이제 선택 과목이죠. 해설 강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수원스투는 현장 강의를 이제 업로드를 할 거라서 아마 이거보다 조금 더 이제 하루 이틀 정도 늦게 업로드가 될 거고요. 이제 요거는 스튜디오니까 먼저 업로드를 좀 시켜 드릴 건데, 28번 같은 경우부터 이제 보여드리면, 원래는 28번 외에 오답률이 좀 높은 게 있으면 제가 그 앞에 있는 3점짜리도 좀 풀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확률 통계는 학생들이 엄청 요번에는 잘 했는지 28, 29, 30만 오답률이 높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오답률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28번 문제부터 이제 보여드릴 텐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총평에서 28번 문제 난이도가 29번 문제는 훨씬 더 어려웠어요. 29번은 진짜 뭐 한 1분 컷밖에 안 되는 문제여서 이게 순서를 뒤바꿔 써야 되는데, 평가원의 전략 같습니다. 라는 난이도를 조절하는, 앞에 문제에서 뒤죽박죽 섞어 놓으면 여기서 막힐 거 아니야. 그럼 이제 뒤에 문제 못 넘어가고 틀리는 경우들이 생기고 이런 일이 생긴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요번에도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래 기본 풀이법은 뭐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고요. 이거는 EBS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EBS를 푼 친구들은 그 방식대로 문제를 풀었을 겁니다. 어떤 방식이에요? 지금 보다시피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앞면 3개, 뒷면 하나 있습니다. 이게 기본 세팅이에요. 그리고 하나 선택할 때마다 그 동전을 뒤집어요. 그럴 때 5번 시행해서 모든 면이 다, 이제 모든 동전이, 4개의 동전이 모두 같은 면이래요. 그럼 이제 모두 같은 면이라는 얘기는 앞면으로 갔거나 뒷면으로 갔겠죠. 그럴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뭐냐면 모두 앞면이 보이도록 놓여있을 확률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얘 선택되면 얘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H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얘네들을 한번 뒤집히면 T가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만약에 이 문제를 H로, 먼저 첫 번째 케이스 이런 걸 거야. H, H, H 5번 시행했을 때 모두 다 뭐가 되려면, 앞면이 나오려면 요 놈은 한 번 뒤집히거나 3번 뒤집힙니다. 3번 뒤집힌다는 얘기가 한 번 뒤집히면 H, 두 번째는 T, 다시 H가 되겠죠. 그러니까는 요 뒷면이었던 놈은 H가 되려면 한 번, 3번, 5번, 즉 홀수번 뒤집혀야 되고요. 얘네들은 앞면이었는데 또다시 앞면이 되려면 짝수번 뒤집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요 3개는 짝수번 나와야 되고요. 이 뒷면은 몇 번 선택돼야 돼? 홀수번 선택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기본 풀이법이에요. 그래서 그 풀이법은 아마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실 거고 그렇게 푸셨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거예요. 선생님은 이렇게 안 풀 거고요. 지금 풀이법은 그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을 테니까 이제 두 번째 풀이법이 될 텐데 그걸 몰랐어. 실전 가서. 그러니까 제가 항상 경우의 수학통을 가르칠 때 하는 게 뭐예요? 100분이라는 시간에 압박감이 들어오면 생각이 유연해지지 못하거든요. 그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케이스 분류해서 쫙 모아는 방식, 노가다로 세는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제 그걸 제가 보여드릴 거야. 근데 이게 엄청나게 오래 걸리냐? 계산은 좀 더 복잡합니다. 근데 오래 걸리진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직접 해봤을 때도 뭐 한 5분 정도도 안 걸리는 문제 풀이가 되거든요. 근데 실수 없이 세야 되는 건 당연하겠죠. 제가 항상 경우의 수 문제는 빠짐없이 중복되지 않게 세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푸는 거예요. 우선 보세요. 앞면을 기준으로 셀 겁니다. 이걸 뒷면을 기준으로 세도 문제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봐보세요. 첫 번째 시행을 해요. 그럼 첫 번째 시행을 하면 얘가 선택되면 싹 다 앞면 됩니다. 그럼 앞면이 첫 번째 시행했을 때 4개가 되거나 또는 몇 개가 될까요? 2개가 될 수 있습니다. 얘가 선택되면 얘가 뒤집히면 앞면이 2개 남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 수용대로 세워 나가는 거고요. 마지막에는 그러면 뭐가 되겠어? 5번 시행 후에 결과적으로는 모두 앞면이가 모두 뒷면이니까 저는 앞면 기준 센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마지막 5번째는 4이거나 0이 나오도록 얘를 다 세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잘 봐보세요. 첫 번째 시행 후에 앞면이 됐어요. 이게 뒤집힌 거죠. 그럼 이제 다 앞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그 다음에는 뒤집히는 게 앞면밖에 없으니까 앞면은 다시 3개로 바뀝니다. 이거는 한 가지 길밖에 없을 거야. 왜? 첫 번째 시행에서 HHHH가 나왔으면 그 다음에는 누구를 선택하더라도 결과가 따지면 한 개만 뒤집히겠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시행에서는 3이 됐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세 번째 시행은 몇이 되거나 4가 되거나
또는 얘가 선택되면 2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럼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이제 4가 됐어요. 그럼 다시 4가 됐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H가 됐죠. 그럼 그 다음엔 다시 3 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네 번째 시행에서 3이었으니까 다섯 번째 시행은 4밖에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이 마지막은 4 아니면 0만 되도록 만드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얘 세 번째 시행에서 두 번째 시행에서 H가 3개 있었습니다. 앞면이 3개, 뒷면이 이렇게 됐었다가 요번에 뒤로 바뀝니다. 그러면 HTT가 되거든요. 그럼 요번엔 어떻게 될까요? 앞면이 3개가 되고 앞면이 4개가 되는 케이스가 있고요. 안 그러면 얘 2개였다가 얘가 선택되면 앞면이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앞면이 빵개가 되는 케이스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다 뒷면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시행에서 얘가 선택돼서 4가지가 됐었을 때는 요 3가지 케이스 외에는 없습니다. 이게 다예요. 그럼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이게 케이스가 좀 많습니다. 보세요. 이제 첫 번째 시행에서 2개가 됩니다. 앞면이. 그럼 2개가 된다는 얘기는 요 H가 선택된 거죠. 그럼 이게 2개가 됐어요. 그럼 2개가 됐으면 다시 얘가 선택돼서 다시 3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는 어떻게 될까요? 3개로 올라갈 수 있지만 얘가 선택돼서 몇 개로 빠질 수 있어요? 1개로 빠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이렇게. 이해됐나요? 그러면 잘 봐봐. 3으로 가면 지금 보다시피 4, 3, 4가 똑같이 나올 수도 있고요. 3이었기 때문에 2, 3, 4가 나올 수도 있고요. 2, 1, 0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서 우리는 그냥 바로 처음 시행했을 때 앞면이 2개였다가 그 다음에 바로 다시 앞면이 3개가 되고 요 3개 케이스가 위에랑 똑같이 나오는 케이스가 돼버립니다. 그럼 그리고 나면 이제 우리는 또 뭐가 있을까? 지금 보다시피 앞면, 그 다음에 뒷면이었는데 이 다음에 누가 있어요? 1개가 돼버리는 겁니다. 앞면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1개가 되면 이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면 뻔하겠죠. 다시 뒷면 선택돼서 앞면이 하나씩 추가돼서 2, 3, 4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였다가 얘 선택돼서 2개, 얘 선택돼서 3개, 얘 선택돼서 4개 이렇게 될 수도 있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죠?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2개였다가 하나였다가 빵개가 될 수 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 하나였다가 몇이 되죠? 빵개였다가 하나였다가 빵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하겠네요.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이 9가지가 문제에서 구하고자 하는 전체 경우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되면 다 세면 돼요. 그러니까 세면 된다는 게 첫 번째 시행에서 뭐죠? 4개가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시행에서 4개가 된다는 얘기는 얘를 선택해야 돼. 그럼 얘를 선택할 가지수는 몇 가지일까요? 얘 1가지입니다. 이제 세볼까요? 1가지예요. 그 다음엔 4가지겠죠. 어차피 H가 됐으니까 여기서 아무거나 선택해도 무조건 3개로 바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3개가 됐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뭐가 되는 거죠? 4개가 되려면 다시 1가지가 선택돼야 됩니다. 이 T가 선택해서 다시 4개 되겠죠. 그리고 나면 다시 몇 개죠? 4개 선택해서 H가 몇 개로 바뀌었습니까? 3개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4개가 되려면 다시 하나입니다. 라고 해서 1, 4, 1, 4, 1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총 이게 몇 가지 케이스? 16가지 케이스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냥 세워나가시면 됩니다. 그럼 봐보세요. 이제 이 다음 거는 뭐가 될까? 1 곱하기 4는 똑같겠네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그럼 1 곱하기 4 해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되더라? 지금 보다시피 HT가 나옵니다. 그럼 HT가 됐는데 이번에는 앞면이 2개가 되려면 앞면이 줄었으니까 앞면이 선택된 거야. 그럼 앞면이 선택된 거니까 3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앞면이 선택돼서 이렇게 뒷면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앞면이 늘었어요. 그럼 뒷면이 선택된 거예요. 그럼 뒷면이 선택된 거니까 2가지 케이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가지 케이스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따라서 얘는 총 몇 가지 케이스죠? 24가지 케이스입니다. 라고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거는요? 라고 하면 얘도 마찬가지겠죠. 1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까지는 똑같을 겁니다. 2가지 케이스가 되는 거니까. 요게 이제 앞면이 2개가 되는 거니까. 그럼 지금 이제 앞면이 2개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앞면이 하나로 줄었으니까 여기서 다시 두 가지일 겁니다. 이번에는 앞면이 줄었다는 얘기는 얘가 선택되는 거겠죠. 아까는 이게 선택되는 걸 거예요, 위에서. 그 다음에 얘가 선택된 다음에 다시 H가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다시 한 가지 케이스입니다. 그러면 위에 거랑 똑같이 얘도 24가지네? 라고 여러분들 찾아낼 수 있어, 없어? 있죠. 이렇게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설명하면서 이거를 풀고 있으니까 되게 오래 걸리잖아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직접 풀면 그냥 차곡차곡 이 케이스들을 다 여러분들이 경우의 수로 세워 나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2로 출발한대요. 그럼 2로 출발한다는 얘기는 HHT였다가 얘가 선택되는 거니까 얘는 몇부터 출발할까요? 3부터 출발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그럼 뭐가 되겠어? 다 3일 겁니다. 왜? 다 똑같은 첫 번째 케이스가 2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얘가 선택돼서 T가 됐습니다. 그럼 T가 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다시 세 가지가 되려면 H를 선택해야 되는 거니까 두 가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네 가지가 되려면 한 가지가 될 거고 네 가지고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얘랑 똑같기 때문에 그냥 이걸 여러분들이 갖고 오시면 되겠죠. 따라서 얘 결과 몇 나옵니다? 6, 4, 24, 24가지가 됩니다. 이해됐죠? 그럼 이제 뭐 같은 방식이에요. 얘 3이에요. 그 다음에 얘 갔으니까 얘 당연히 2까지도 똑같을 겁니다. 얘도 2까지는 똑같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몇 개가 되는 거죠? 지금 보다시피 얘 TT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다시 3이 돼버렸으니까 T가 선택돼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2가 바로 거기까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다시 두 개로 바뀌어야 돼요. 그럼 두 개로 바뀌는 거면 또 H가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다시 얘는 다시 3 될 겁니다. 그래서 3 돼서 얘가 T로 바뀌고요.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몇 돼 버리죠? 1 돼야 됩니다. 그러면 얘 계산하면 몇 나오게 되는 거지? 6, 6에 36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겠죠. 그럼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3, 2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다시 3일 겁니다. 똑같이 이제 두 개가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는 얘는 줄어나가는 거니까 H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럼 H가 선택돼야 되는 거니까 얘도 2가 되고 1은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선 T가 선택되는 거고요. 여기선 H가 선택된다라고 하는 차이점만 보시면 되겠지. 그러면 요 결과 똑같이 몇 가지? 36가지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겠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거 세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떻게 될까라고 하면 두 개가 됐습니다. 두 개였다가 앞면이 하나가 됐으니까 결과적으로 따지면 얘 다 2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앞면은 다 이렇게 돼서 하나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얘는 1, 2, 이제 2, 3, 4로 올라가야 돼요. 그럼 2, 3, 4로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하나가 됐다가 2, 3, 4가 되려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다 T가 선택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T가 선택돼야 되는 거라서 이것도 36가지가 될 거고요. 요번에는 어떻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하나가 왔고요. 그럼 두 개가 되려면 당연히 T가 선택돼야 되는 거고요. 그럼 T가 선택돼서 H로 바뀌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누가 선택돼야 돼? H가 선택되고 그 다음에 다시 H가 선택되면 됩니다. 그러면 이 결과도 몇이 되는 거죠? 6, 6에 36입니다. 라고 주어질 거야. 그럼 이제 얘도 이제 다 끝났네요. 3 곱하기 2가 됩니다. 그럼 3 곱하기 2면 기본적으로는 H 그 다음에 TTT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럼 하나가 됐는데 빵개 돼야 돼요. 그러면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4개가 될 겁니다. 왜? 빵개가 됐다는 얘기는 다 TTT로 바뀐 거니까 여기서 4가지가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몇 가지가 되는 거죠? 한 가지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결과는 총 몇 가지가 나오더라? 24가지가 나옵니다. 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이랬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 조건방률에서 4개인 게 올라가는 거야. 그럼 마지막에 4개인 게 올라가는 거니까 얘 올라가고요. 얘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고, 얘 올라가면 되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얘 계산하면 몇 가지야? 요거 계산하면 몇 가지죠? 요거 40가지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 60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36가지가 되는 거니까 136가지가 분자로 올라가겠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자는 136가지고요. 당연히 분모는 136가지 있을 거고 나머지 이제 동그라미 안 쳐져 있는 애들 계산하면 얘랑 얘 계산하면 60이고요. 얘랑 얘랑 계산하면 60이니까 몇 가지 나오더라? 120가지 이렇게 해서 정답을 도출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죠?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첫 번째 풀이법 아까 말씀드렸어요. 당연히 이거는 이게 홀수번 선택돼야 되는구나. 이게 짝수번 선택돼야 되는구나.
반대로 다 뒷면이 나오려면 이게 몇 번? 짝수번, 이게 홀수번.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식이 연계교재이기 때문에 수능 특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본 학생들은 그렇게 풀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연계교재를 못 봤어요. 그런 친구들은 이거 감이 잘 안 잡히는데요? 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다 케이스 분류해서 세면 됩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 어려웠던 문제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어나간 훈련을 하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좀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9번이에요. 29번은 40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가 있는데 각각의 공은 흰 공과 검은 공 중 하나래요. 근데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흰 공이 2개를 꺼낼 확률이 P,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 뽑을 확률이 Q, 검은 공 2개 뽑을 확률이 R이래요. 그럴 때 P하고 Q가 같대요. 그러면 이건 뭔지 모르잖아요. 당연히 어떻게 풀어야겠어? 흰 공의 개수를 A라고 두면 검은 공 개수는 40-A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P라는 확률은 뭐겠니? 라고 하면 P는 40 컨비네이션 2분의 몇이 되는 거죠? AC2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흰 공만 2개 나오는 케이스니까. 그 다음에 Q라고 하는 경우는 뭐가 되는 거죠? 40 컨비네이션 2분의 그 다음에 흰 공 하나 검은 공 하나니까 AC1 그 다음에 40-AC1 이렇게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근데 이 2개가 서로 뭐하다? 같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40C2는 없어질 거고요. 얘는 2분의 몇 나오게 되죠? A에다가 A-1입니다 라고 주어지고요. 얘는 A 곱하기 그 다음에 40-A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A도 약분시켜 버리고요. 여기다 2 곱해 버리게 되면 어떤 결과 나올까? A-1은 2 곱하면 80-2A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넘기면 3A가 81이네요. 그럼 3A가 81이어서 A는 몇입니다? 27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27이니까 결과적으로는 흰 공은 27개였던 거고요. 얘는 13개였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R값과라고 되어 있으니까 확률 R은 몇이 되는 거지? 40C2에다가 그 다음에 검정색만 몇 개 나오는 거야? 2개 나오는 거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면 2팩분의 2팩분은 없어질 거고요. 13 곱하기 12가 될 거고 여기는 40 곱하기 39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 약분시켜 버리게 되면 3 될 거고요. 얘 4가 될 거고 얘 10분의 1 나오겠네요. 근데 10분의 1인데 60R 구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답이 6으로 결정됩니다. 매우 쉽죠. 이게 29번에 들어갔다? 제가 보기엔 거의 3점짜리 수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28번에서 여러분들이 막혔다라고 한다면 29번으로 넘어와서 이거부터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었으면 어떻게 보면 점수가 좀 더 올라갔을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야. 이해됐나요? 그리고 이제 30번입니다. 이 30번도 이것도 제가 수업 할 때 강조했던 건데 중복조합의 문제라는 건 나조건 가지고 판단을 하셨을 거야. 근데 그냥 기본 중복조합이면 이게 뭘까? 30번까지 안 올라갔겠죠. 분명히 뭐가 있어요? 중복조합을 케이스 분류해서 쓰거나 안 그러면 중복조합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애를 빼거나 이렇게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여사건으로 문제를 풀지 직접 풀지를 결정하셔야 되는데 여사건인지 직접인지는 문제를 풀어봐야 알아요. 알겠어요? 그러면 잘 봐보세요. 우선은 이 가족건은 다 대입해 보셔야 됩니다. 지금 보다시피 이거의 원소가 x에 들어간대요. 그럼 x가 원소들이니까 들어가면 마이너스 2에다가 f에 마이너스 2가 x의 원소래요. 그러면 이 함수값이 누구한테 화살을 쏘면 마이너스 2한테 화살을 쏘면 마이너스 4가 됩니다. 근데 마이너스 4는 x에 없거든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는 못 가고요. 0부터 갑니다. 0, 1, 2 가면 얘가 0 되면 마이너스 2 되고요. 1 되면 마이너스 1 되고요. 2 되면 0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뭐를 뽑아낼 수 있는 거냐 하면 f의 마이너스 2는 누구한테 가더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0 아니면 1 아니면 2한테 밖에 못 갑니다. 그러니까 이놈은 음수 쪽은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제한 조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마이너스 1 더하기 f의 마이너스 1이에요. 이것도 x의 원소래요.
어떻게 보면 이것도 집합 표현을 쓴 거죠. 아까 제가 총표현에서는 수원수통만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그럼 여기서도 이제 보면 뭐겠어? 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2가 되면 마이너스 3 돼버려요. x 집합이 없습니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부터 들어갈 수 있어요. 따라서 f의 몇은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 0, 1, 2까지 갑니다. 여기 2 집어넣으면 더해서 1 될 테니까. 0이 제일 좋네요. 0은 0 플러스 f의 0입니다. 그러면 0 플러스 f의 0도 x의 원소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는 0이니까 마이너스 2부터 다 되겠네요.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f의 0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입니다. 라고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f의 똑같은 방식으로 1과 f의 2의 이제 제한 조건을 따질 겁니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f의 1도 x의 원소가 되는 거니까 여기에 2 들어가면 3 돼 버려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2가 못 들어가고요. 마이너스부터 다 들어갑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까지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럼 같은 방식으로 2에다가 f의 2라고 하는 결과가 x의 원소니까 여기 1 들어가면 3 되고요. 2 들어가면 4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것도 안 돼요. 그럼 결론은 여기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하고 0 이렇게 3개밖에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가조건을 이용해서 이렇게 f가 갈 수 있는 값들이 제한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뭐에 의해서 나조건은 중복조합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중복조합의 문제라서 여기다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발생하지? 이거는 가조건으로 뽑아낸 결과입니다. 이거는 가조건으로 뽑아낸 결과고요. 그 다음에 나조건으로 이제 뽑아낸 결과는 몇 될까? f의 마이너스 2가 되고요. f의 마이너스 1이고요. f의 0이고요. f의 1이고요. f의 2가 됩니다. 그리고 이놈 자체의 결과가 당연히 최대값은 2일 거고요. 그 다음에 최소값은 몇 되는 거죠? 마이너스 2가 될 겁니다. 이렇게 되는 중복조합이에요.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x값은 커지는데 함수값은 작아지니까 얘는 감소함수의 형태를 이루게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과연 어떻게 써야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가 뭐가 문제냐면 얘는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2한테 가면 안 돼요. 얘는 누구한테 가면 안 되죠? 마이너스 2한테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이놈 자체도 2한테 가면 안 되고요. 얘는 1과 2한테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제한 조건이 있거든요. 그러면 되게 애매해. 왜 그러겠어? 아, 이거 안 되는 거 6개인데? 6건으로 셀까? 그 6건으로 세더라도 이거는 전체 경우의 수, 즉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즉 5개죠. OH5가 전체 경우의 수일 겁니다. OH5에서 그 다음에 이 조건을 얘를 쏜 거, 얘를 쏜 거, 얘를 쏜 거 다 빼버려야 되거든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 계산하고 6개 케이스를 빼면 이것도 7번 계산하는 거거든요. 와, 이것도 만만치 않아. 어쨌든 직접 세는 것보다는 조금 더 케이스가 적습니다. 그잖아요. 근데 저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6건으로 문제 푸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긴 하지만 6건이 아니라 직접 세는 것도 가능하다는 거야. 근데 직접 세는 것도 그 내부에서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칙을 보여드리면서 직접 세워드린 풀이법을 보여드릴 거야. 알겠죠? 그럼 이제 보세요. x가 이렇게 됐습니다. x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가 되고요. 다시 x에서 x를 함수인데 이게 지금 아까 제가 뭐라 했었죠? 감소함수 형태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라고 쓰면 얘가 이쪽으로 가야 되고 얘는 이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크로스로 지나가서 경우의 수를 세는 게 조금 부담스럽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제 직접 셀 거라서 케이스별로 셀 거라서 얘는 2,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그냥 거꾸로 나열할게요. 그럼 거꾸로 나열하면 이제 얘는 크로스가 되는 게 아니라 얘가 2한테 가면 결과적으로 얘는 이렇게 가는 방향성으로 결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에 가는 애들은 이 내부에서만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중복조합 해석을 하기 편할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제 봐보세요. 여기서 얘는 뭐 기준을 뭐로 잡냐에 따라서 케이스가 좀 달라지긴 하겠지만 그냥 선생님이 잡은 건 양끝 값이에요. 왜 그러냐면 양 끝의 값이 이 놈하고 이 놈이 어쨌든 제일 적어요. 갈 수 있는 개수가 3개거든요. 3개씩. 그러니까는 총 3 곱하기 3, 9개의 케이스가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럼 아까 7개보다는 좀 더 많죠. 그래도 얘는 쉽게 이제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어요. 잘 봐보세요. 얘는 이렇게 될 거예요. 첫 번째, f의 마이너스 2랑 f의 2가 처음에 f의 마이너스 2가 누구한테 갈 때? 2한테 가는 거고요. f의 2가 마이너스 2한테 가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개가 이렇게 양쪽 끝으로 갑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이제 세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이 바운더리 안에서 가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케이스가 나오죠? OH3입니다. 라고 하는 케이스가 나옵니다. 근데 OH3이 나오는데 이제 잘 봐보세요. 무슨 케이스가 있죠? F의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한테 못 갑니다. 근데 F의 마이너스 1이 얘한테 못 가는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럼 이렇게 가는 경우를 빼버리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얘한테 가버리게 되면 나머지 애들은 이거와 이거 사이로밖에 못 가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인데요. 이렇게 마이너스 2로 갑니다. 마이너스로 못 간다 그랬으니까 그럼 이렇게 마이너스로 가버리게 되면 얘네들은 얘한테 밖에 못 가겠네. 그럼 몇 가지 케이스밖에 없어?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거만 있느냐? 아니거든요. F의 1이 2한테도 못 가는데 이 OH3에는 F의 1이 2한테 가는 경우 들어있어요. 그럼 이제 F의 1이 누구한테 가는 경우? 2한테 가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라고 하면 얘가 2한테 가면 요 두 개도 얘한테만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요 사이로만 가는 거니까. 그럼 결론은 몇 가지 케이스가 또 빠지죠? 한 가지 케이스가 빠집니다. 이랬어요? 그럼 이제 잘 보세요. 얘가 2로 가는 걸 고정시킬게요. 얘가 2로 가는 건 고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F의 2가 마이너스 2로 갔다가 마이너스 1, 0으로 가는 요 가지수를 셀 겁니다. 그럼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봐봐. 여기서는 무슨 일이 발생을 하죠? 이 케이스일 때는 얘가 여기로 갔습니다. 그럼 여기로 가면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얘는 4H3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똑같이 빼야 되거든요. 근데 똑같이 빼야 되는데 선생님 이거 1만 빼면 되겠는데요? 라고 생각이 될 겁니다. 이유는 왜 그렇지? 아까 여기서 뺀 게 마이너스 1이 누구한테 가는 경우? 마이너스 2한테 경우를 뺀 거거든요. 지금 이 케이스를 뺀 거란 말이야. 요 위에 게. 근데 어차피 얘가 마이너스로 가면 얘는 2로 마이너스로 저절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 뺐던 게 여기서는 더 이상 뺄 필요는 없는데 여기 그럼 1은 뭐냐? 얘입니다. 즉 여기 중에서 1이 아직 2한테는 갈 수 있는 게 유효해요. 1이 2한테 갈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유효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어차피 한 가지 케이스를 빼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요 한 가지 케이스가 빠지는구나 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바로 위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밑에 것도 마찬가지겠네?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3H3이겠죠. 왜? 이제 2가 어디로 가더라? 0으로 갑니다. 그러면 하나, 둘, 세 개 중에 3개 선택해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도 똑같이 1 빠집니다. 왜? 누가 1이 2한테 가는 케이스를 또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는 2개를 뺐던 것 중에 얘가 한 단계 위로 올라감으로써 1씩 빠지는 경우가 사라지게 됐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야. 이해됐어요? 그럼 이제 다 됐습니다. 얘 요번에는 어디로 갈 때야? 얘가 2로 갈 때가 아니라 F의 마이너스 2가 1로 갈 때입니다. 그럼 똑같이 1로 갈 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요 놈은 바로바로 보이실 겁니다. 요번에는 F의 마이너스 2가 1로 갑니다. 그럼 얘 때문에 이제 누구는 1이 2로 가는 경우는 저절로 빠집니다. 맞죠? 그럼 1이 2로 가는 경우는 저절로 빠지는데 첫 출발은 얘가 이렇게 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얘 몇 될까요? 4H3 됩니다. 근데 여기서 1 빼줘야 됩니다. 이거는 누가 새로 들어온 거지? 얘 케이스가 새로 들어온 겁니다. 즉 여기에 마이너스 1이 2한테 가는 경우, 즉 마이너스 1이 누구한테 가는 경우? 마이너스 2한테 가는 경우. 참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한테 가는 경우 이 케이스가 추가됐습니다. 다시. 그러니까 얘 1 빼주는 거고요. 여기서부터는요? 라고 하면 여기서부터는 뺄 게 없습니다. 왜? 얘가 위로 딱 올라가면 이제 우리는 몇 되더라? 3H3 되는데 어차피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한테 못 가고요. 얘는 얘한테 못 갑니다. 저절로 방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뺄 게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얘는요? 라고 하면 얘는 1로 가고 0으로 갑니다. 1로 가고 0으로 가면 이놈 자체는 당연히 몇이 되더라? 2H3입니다. 라고 해서 이것도 뺄 건 없겠네요. 죄송합니다. 이해됐죠? 그럼 그 다음은요? 라고 하면 이제 끝났네요. 얘가 2하고 그 다음에 1하고 마지막으로 0으로 갈 때입니다. 그럼 0으로 가면 똑같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렇게 주어지게 될 거고 이놈 케이스만 또 세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케이스 할 텐데
이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2가 0으로 갈 때요. 0으로 갈 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1로 가면 이제 뭐 바로 보이죠? 3H3에서 1만 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가 요 위로 올라가면 몇 돼 버리는 거죠? 2H3이 되고 얘는 1 뺄 필요 없고요. 얘가 0으로 가면 몇 가지 케이스입니다. 한 가지 케이스만 있습니다. 라고 쓰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 풀었습니다. 얘라고 하는 거는 7C3입니다. 그럼 7C3이면 6만 빠질 테니까 7, 5, 35에서 2 빼는 거니까 33가지가 될 거고요. 얘라고 하는 거는 6C3이죠. 그럼 6C3이면 5, 4, 20에서 1 뺐으니까 19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9가 나오겠죠. 5C3에서. 그 다음에 4C3이라는 거는 똑같이 아까 20에서 1 뺐으니까 얘는 19 될 거고요. 위에 거랑 똑같네요. 그 다음에 3C3이라고 하는 결과는 얘는 그냥 10 나오겠죠. 그리고 2C3이라고 하는 결과는 몇 나올까요? 얘 4가지 나오겠네요. 그렇죠. 4C3 될 테니까 3C3에서 1 빼는 거는 여기 9 있으니까 9 끝날 거고요. 2H3이라는 건 다시 4가지가 될 거고 얘는 한 가지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될 겁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계산은 한번 볼게요. 그래서 요 보시면 결과적으로는 그냥 더 할까요? 어차피 그냥 해야겠네요. 이거 다 더하면 몇 나올까요? 얘 93, 27에다가 얘 47 나오겠네요. 거기다가 33 더해버리게 되면 몇이 돼버리는 거죠? 80입니다. 그쵸? 따라서 여기까지 더하면 80까지. 얘랑 더하면 90까지. 얘 더하면 100까지. 넷 더하면 108가지. 정답 108가지입니다. 라고 주어지게 되고 이게 답입니다. 어렵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실전 갔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100분이라는 시간에 압박감이 막 와. 6건으로 반대로 세야 돼. 근데 이거 6건으로 반대로 세다 보면 6건끼리 중복되는 경우 생겨요. 잘못하면 이거 또 빼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더 머리 아플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그냥 쫙 나열해서 규칙성 찾아서 경우의 수를 세워나가는 방법 자체가 최선일 수도 있다는 거죠.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확률 통계 해설 강의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분명히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 세워나가는 노가다 풀이법, 흔히 우리가 노가다라고 부르죠. 그 풀이법 중요하고요. 꼭 익혀두셔야 됩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꼭 훈련해 보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여사건으로 푸는 거, 그 다음에 동전 던지는 거, 짝수 홀수번 나와서 세는 거, 같은 거 신수로 세는 것도 꼭 여러분들이 연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죠? 네. 이제 여러분들 복습 잘 해보시고 성적 어떻게 나왔든지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꼭 여러분들이 복습해서 알아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순서가 뒤바뀌었지만 이제 공통 과목 해설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